화려한 삶 뒤로 한 채 떠나버린 현철. 몇 달 전, 현철의 아내가 자필 편지로 그의 근황을 접했을 때는 그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큰 수술을 받고 2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며 무대에 다시 서기 위해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당시 아내는 현철이 뇌경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곧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활동 중단한 지 6년이 지난 지금 그는 무대에 올라오기 위해 몇 년을 고생했지만 이제 무대에 올라서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까지 와버렸고, 최근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80대를 넘어선 나이에도 여전히 오빠 소리를 듣는 국민 가수 현철은 40년째 흔들림 없이 국민적 인기를 유지하며 트로트 황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현철은 1969년 데뷔한 이후 봉선화 연정, 사랑은 나비인가봐, 싫다 싫어,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과 함께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4대 천왕, 트로트계의 황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한국 여론조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로 남진과 나훈아를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한 현철은 1988년 봉선화 연정과 1990년 싫다 싫어로 KBS 가요대상을 받으며 그의 음악 인생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2010년에도 대한민국 연예 문화상 성인가요 부문 대상을 받으며 오랜 세월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42년 부산에서 태어난 현철은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다니며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는데요. 그의 노래 실력은 일찍이 주목받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가수를 권유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고 가난한 형편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랐기 때문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정도로 반대했죠. 현철 역시 아버지를 좋아하고 많이 의지했기에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기 힘들어 열심히 공부하여 동아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대학을 자퇴하고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1969년 제대와 함께 모정의 그대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당시 남진과 나훈아가 가요계를 장악하고 있어 그의 진출은 쉽지 않았죠. 많은 가수들이 힘든 무명 시절을 겪듯 현철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철과 벌떼들이라는 그룹까지 결성했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고 가수로서의 삶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홀몸이 아닌 결혼한 상태였기에 그의 부담감은 더 컸습니다. 아내와 함께 무려 13번이나 이사를 다닐 정도로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가수만 되면 무조건 성공의 길이 열릴 것 같았던 그의 기대와는 달리 현철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무명 시절 아내를 만나 결혼했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의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물 한 그릇 떠놓고 미래를 약속했던 두 사람은 집도 없어서 친한 친구 집에서 새빵살이를 하며 낮에는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업소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이때부터 그는 허리 많이 쓰는 일들을 많이 했고 아내는 옷 장사와 카세트 장사를 하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든 내색 없이 따뜻한 말만 건네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가족과 아내 생각에 20년간의 무명 생활 끝에 현철은 가수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응원해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을 바치고 은퇴를 결심했었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 곡이 입소문을 타고 큰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는 가수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에서 위문 공연을 계기로 그의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절절한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는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철은 봉선화 연정으로 1988년 KBS 가요대상을 받았고 당시 수상 소감 중 눈물로 소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무명 생활의 서름과 더불어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그동안 따르고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컸던 것이죠. 1990년대에는 싫다 싫어로 또 한 번 KBS 가요대상을 수상하며 비로소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고생 끝에 항상 낙이 온다고 했을까요? 결국 그의 노력과 옆에서 응원해준 아내 덕분에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한 후 현철은
30여 년간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고 행복한 나날을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화려한 삶만 즐기면 되는 그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왔고 많은 사람을 걱정하기 시작하는데요. 화려했던 그의 인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한 공연 리허설 중 3m 높이 무대에서 추락해 갈비뼈 3개 골절상을 입고 폐를 찌르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대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8일 만에 무대에 오르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이때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가수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힘든 무명 시절과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 그를 기다리는 팬들이 있었기에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멈추고 수술이라도 제대로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는데요. 이후 그가 활동을 이어가나 했는데 공식적인 은퇴 발표 없이 지난 2018년 이후 조용히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는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또 한 번의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하였고 빨리 회복하고 다시 무대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때부터는 현철의 나이도 있어서 예전만큼 회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집에서 요양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치료는 계속하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의 근황이 알려진 사실로 그는 현재 인지 기능까지 저하가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더 이상 인터뷰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그와 접촉할 수 없었고 그를 지키고 있는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더 이상 무대에서 그를 볼 수가 없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기자가 현철을 다시 무대에서 볼 수 있을지 라며 묻자 아내분이 무리하거나 절대 욕심내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고 가수 현철이 아닌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0년이라는 긴 무명 생활 동안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밤무대 가수로 활동하며 고생했지만 가수의 꿈을 놓지 않은 현철.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의 노래는 유독 절절하게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50년이 넘게 활동하는 동안 크게 구설에 오르지도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기에 그가 무대에 다시 올라오는 날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의 염원이 모여 한 번 더 현철에게 기적이 와 무대에서 그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